정말 매번 하는 건강검진이지만 할 때마다 어떤 항목을 골라야 될지 알쏭달쏭하기만 한데 저희가 건강 고민별로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검사 첫 번째 건강 고민은 자꾸 숨이 차고 두근거려요. 어르신들 중에 특히나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많죠, 교수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숨이 찬다 그러면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심장 그리고 폐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심장과 폐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유사한 증상을 생각할 수 있는 게 1번이 저희가 얘기하는 과체중이고요. 두 번째는 빈혈이 있겠습니다. 사실 과체중이 있으면 본인의 몸보다 몸무게가 일단은 많이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셨을 때 몸이 가벼울 때 훨씬 더 운동이나 숨 쉬는 게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비만해지거나 하게 되면 복압이 올라가서 숨을 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빈혈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라든지 영양분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결국에는 심장이나 폐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폐나 기관지가 나쁠 때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숨이 찰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심장 질환이 있을 때 특히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이라든지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호흡 곤란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숨이 약간 답답하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게 큰 병이 아닌지 좀 의심을 하세요. 그런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폐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오 교수님. 네. 예, 그 뭐 폐 문제인 경우는 뭐 초반에야 뭐 그렇지만 좀 심해지고 나면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숨이 차고 여러 증상들이 생기고요. 체중에도 변화가 좀 있고 살이 좀 빠지죠. 그렇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방금 전에 김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뚱뚱하신 분들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체중이 좀 많아지시고 특히 움직였을 때 뛰거나 뭐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심장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또 때에 따라 또 방금 전에 보여줬던 심부전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감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좀 의심이 되시면 임의로 구분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어떤 검사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심전도 검사가 나왔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 교수님? 네, 심전도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희에게 주는 정말 유용한 검사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심장과 팔, 다리 쪽에 전극을 저희가 접촉을 하게 되면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심장의 모양, 심장의 맥박수, 그리고 심장에 피가 얼마나 잘 공급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심장 질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가 되겠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시계 등을 통해서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24시간 혹은 일주일 동안 본인의 심전도를 측정해서 평상시의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라든지 판막 질환, 심부전과 같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호흡곤란의 원인으로서 심전도 검사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굉장히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그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오 교수님. 이게 뭐 심장이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어느 정도 조기에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소맥이나 빈맥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드시고 있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때 기본적인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또 빈맥 같은 게 너무 심하고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증상이 있으면 심전도를 해보면 뭐 심만세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심장이 이런데 혈전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뇌졸중이나 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기에 감별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미리미리 심장에 도움되는 운동 챙겨보면 좋겠죠. 장 교수님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심장에 좋은 운동은요. 유산소가 제일 좋습니다. 뭐 걷기 운동, 자전거 운동 이런 게 제일 좋은데요. 요새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 소파에 앉아 계실 거예요. 네네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아. 일어나시고요. 일단 바로. 일어나세요, 일단 시청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다들 일어나세요. 일단은. 다들 일어나시고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요. 이런 뭐 의자 같은 거 가볍게 앞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로 이 TV 보시면서 그냥 가볍게 걸으세요. 걸어요? 예, 편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자리 걷는 걷기. 것만 해도 심장이 계속 일을 더 하게 되거든요. 걸어주시고요. 걷는 거 재미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잡고요.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한 번씩 쭉 발 옆으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쭉 밀어주세요. 오, 쭉. 밀어주기. 네, 쭉. 양말 신고 하면 되겠어요, 집에서. 네,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발 것만 미끄러지게. 해도 역시 심장으로 일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재미가 없다. 그럼 보통 음악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아이돌들 댄스하는 거 따라하기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시면서요. 소파에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따라하세요. 이런 뭐 디귿자 같은 거 다 따라하시면은 좋은데요? 심장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한 30분, 40분 정도만 이렇게 운동을 해도 심장에 큰 도움이 되고요. TV가 끝났다라고 네. 하면은 이런 뭐 나무판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 주세요. 박스 같은 바늘 거 하나 준비를 어느 준비해서. 해서 높이가 있는. 예. 네. 준비를 하시고 네. 이것도 역시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 잡고 벽 아. 같은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시고요. 이게 박스 자체가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한쪽 발은 박스를 짚고요. 반대쪽 발은 뒤로 나가 봅시다. 아. 자, 이 상태로 종아리가. 자, 이 종아리를 펌핑 시켜가지고 이 혈액을 심장으로 올리는 그런 운동이 되겠어요. 자, 최대한 천천히 밑으로 쭉 한 발을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간 상태에서 한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2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까치발같이. 네, 쭉 올라오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 주세요. 자, 천천히 내려가서 또 하나, 둘, 20초 정도 유지를 하시고 쭉 올라오는 이 동작을 5번 반복을 하시면은 심장이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집에 이제 저런 단이 없으면 집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도 되겠다. 이런 계단 생각이 이용해도 아주 드네요. 좋습니다. 그렇죠. 예.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또 맞춤형 검사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볼게요. 보시면 혈압이 높아서 늘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혈압 체크와 더불어서 어떤 걸 하시면 도움이 되는지 볼까요? 경동맥 검사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데 도움이 될까요, 오 교수님?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뇌경색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그러면 뇌혈관이 좁아져 있느냐, 동맥경화가 진행되느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경동맥을 보면은 뇌 안의 혈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동맥은 뇌로 가는 그 혈류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죠. 여기에 초음파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그 동맥경화의 초기, 즉 내막, 축막 같은 게 이게 두터워지고 있는지 또 동맥경화반이라 해서 조금 더 진행된 형태의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혈류가 어느 정도 속도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이런 중요한 병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혈압이 약간 높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검사라서 좀 궁금한데 이 검사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거 검사 받기 전에 굶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검사들 많잖아요. 혹시 이것도 굶고 가야 되나요, 교수님? 안 굶으셔도 돼요. 다행이에요. 이게 그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검사라서요.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면은 목을 또 약간 돌릴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초음파만 갖다 대서 젤을 바로 초음파만 갖다 대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침습적이지도 않고 또 굳이 그 따로 금식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시간 한 20분 뭐 경우에 따라 10분 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경동맥이야말로 내 전체 혈관 건강을 보여주는 거울인 셈인데 어떤 분들에게 더 권해주시겠어요, 교수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심전도 검사가 심장의 모양을 보거나 심장의 기능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 것처럼 경동맥 초음파는 혈관의 건강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질 수 있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더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차트에 나오는 것처럼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이나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는 경동맥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기존의 뇌졸중이라든지 심장혈관 질환과 같은 혈관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가족분들 중에서 부모님 혹은 형제 중에 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에게서도 유용한 검사가 되겠고요. 자기가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나 심장 같은 데에 문제가 생기는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도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이런 증상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검사하셔가지고 일단은 뇌혈관 질환 예방하는 네. 게 최선이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초에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게 일단 찾아오고 나면 초기에 재활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에 도움되는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장 교수님? 이게 참 어려운 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뇌졸중이라는 게 증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아주 경하신 부터 아주 중하신 분까지 있고요. 어떤 분은 팔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다리가 안 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삼키는 게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운동을 얘기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았을 때 그때 배웠던 운동들 그거 집에서도 그냥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지만은 제일 많은 뇌경색 중에 하나가 중뇌동맥경색으로 한쪽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런 경우가 또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 힘 빠지는 팔다리에 계속 힘이 안 돌아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힘이 빠졌기 때문에 장애입니다. 그래서 일단 머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이 빠져 있는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상으로 어떤 기능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약해져 있던 팔다리는 노화도 좀 빨리 오는 편이고요. 한번 뇌경색이 오신 분들 다시 뇌경색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느냐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쪽을 키워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쓰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경색이 와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건강한 쪽의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두 번째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그러면 이 멀쩡한 손으로 뭐 이제 난간도 잡아야 되고요. 멀쩡한 손으로 지팡이도 잡아야 되고요. 멀쩡한 손으로 워커도 잡아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괜찮은 쪽 손으로 악력기 운동 악력기. 계속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같이 뭐 아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병 같은 거 들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운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 이두박근 운동도 해주시고 옆으로 하는 운동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불편하신 쪽 손이 잘 안 올라간다? 이쪽은 그냥 안 들고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해주셔야지 나중에 혹시 다시 몸이 아파지더라도 건강하게 다시 재활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뇌졸중 있으셨던 분들 재활치료하면서 많이 하셨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운동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뭔가 잡고 일어나는 운동들 처음에 재활치료실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집으로 가셔서도 이 운동은 계속 해주셔야지 혹시 나중에도 자기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를 짚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은 어렵진 않습니다. 양쪽 어깨에 손 올려놓고요. 그냥 일어나시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다시 앉고요. 지금 이렇게 TV 보면서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일어나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앉아 주시고요. 어렵지 않죠? 10번 반복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면은 이게 뇌졸중 재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발도 잘 되고 극심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미리미리 관리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건강 고민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시죠? 이런 분들은 이 검사 추천이에요. 당화혈색소 검사. 근데 저희가 손끝에 피내서 하는 혈당 검사는 알거든요, 교수님. 근데 당화혈색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심장에는 심전도 검사를 하고 혈관을 볼 때는 경동맥 초음파를 한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검사를 통해서 성인병을 확인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빠른 검사가 당화혈색소 검사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사를 했을 때 올라가는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밥을 먹었는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게 되기 때문에 혈당이 변화하는 것을 평균을 내서
내 몸의 혈당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당뇨병이 없더라도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평상시에 나의 혈당이나 대사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러면은 혈당 검사도 해야 되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를 사실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혈당이라는 건 공복 시의 혈당과 식후 혈당이 있는데 평균 혈당 값을 알았을 때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혈당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그리고 혈당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당화혈색소를 통해서 평균 값을 보시고 만약에 본인의 평균 혈당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측정해서 언제 내 몸의 혈당이 더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 시험에서도 한 과목 잘 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평균 점수 잘 나오는 게 참 쉽지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않지. 이 당화혈색소, 혈당 평균 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평균 값을 잘 가지려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은 이제 식습관이 나빠지신 분이 3개월 동안 평균에서 그 당화혈색소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당화혈색소는 나중에 합병증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걸 잘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뱃살을 좀 줄이시고 탄수화물도 좀 건강한 탄수화물, 혈당을 덜 높이는 탄수화물도 좀 바꾸시고 또 새끼 식사를 꼭 챙겨 드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당뇨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당장 혈당은 좋아지게 보일지 몰라도 3개월 평균을 보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꼭 약을 챙겨 드시고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약, 식습관, 운동 이 3박자를 잘 챙기시면 되는데 교수님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도 하나 배워볼게요. 이건 동작이 좀 커서 예. 앞으로 나와서 인선 씨 나와주시겠어요? 황인선 씨 함께 한번 해주시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큰 근육이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좋습니다. 먼저 강화시키기 전에 자 이런 식으로 역시 넘어지기 쉬우니까 예, 의자를 좀 잡아주시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한 다리를 들어서 발목을 손으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자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끔 뒤로 쭉 잡아 당겨 주시면은 이 반대쪽의 중둔근이 강화가 되고요. 이 스트레칭하는 다리에 대퇴 직근이 스트레칭하는 그런 진짜 운동이 땡겨요. 되겠습니다. 쉽지 않네. 와. 이렇게 20초 정도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좀 워밍업을 했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요. 집에 있는 이런 뭐 쿠션이나 뭐 베개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자 다리 사이에 껴보겠습니다. 아, 다리에. 네. 오케이. 자 끼시고요. 양쪽 다리로 최대한 쭉 눌러주세요. 자 쭉 누르고 자 이 상태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리처럼 하나, 쉽지 둘, 않겠다. 신기해요. 안쪽에 힘이 어머머머. 완전히 허벅지에 힘이 가는데요. 쫙 예. 들어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저희는 뒤로 가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거실을 장 한 바퀴 교수님 쭉 진짜 잘하신다. 돌아주시면은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당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진짜로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네. 진짜 가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 허벅지에 힘이